안녕하세요. 김수정 세무사입니다. 지금 살펴볼 주제는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예전까지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할 경우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일부 몇몇 기업들에서 고급 승용차들을 구입을 해서 이거를 절세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우리 과세당국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하나 만들었고 그걸 보통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송금 불선입 특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이제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2016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핵심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관련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몇몇 차량만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중에서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한 것들만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라면 아예 고려 대상에서 빼고 전액을 송금 불산입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러한 업무용 차량 중에서 임직원 전용 보험을 전부 다 가입한 차량들만 따로 추려서 업무 사용 비율을 구해야 됩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구하는 건 달리 어렵지 않고 그중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식 중에 운행 기록부라고 있는데 전체 주행 거리 중에서 업무 목적으로 주행한 거리들만 업무 사용 비율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만큼만 관련 비용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운행 기록부 작성은 필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구한 업무 사용 비율을 가지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비용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예전까지는 보통 승용차의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2016년 1월 1일 취득 차량부터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보통 우리가 상각 부인액이라고 하죠. 요거에 대한 관리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후에 이 차량을 처분했다 했을 경우에 처분 손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가 될 겁니다. 이게 법인 소유 차량이라면 감가상각비를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렌트라든가 또는 리스를 통한 경우에는 우리 회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렌트한 차량이나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상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는 렌트 비용이라든가 전체 리스료 중에서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 같은 걸 제외하고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걸 표로 정리한다 그러면 이 내용과 같습니다. 법인 소유 차량은 전체 취득원가 중에서 5년간 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율 0.1을 적용하고요. 그 중에서 전체 월수 12월 중에 취득 이후의 월수만 적용해 주기 때문에 12분의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렌트 임차료의 70%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요. 리스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전체 리스료 중에서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고 수선유지비가 좀 산정이 어렵게 될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7% 정도를 수선유지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 외에 재비용도 모두 다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비라든가 차량 수선비, 수리비, 자동차세, 그 다음 유료도로 통행료라든가 주차요금, 그 다음 금융 리스를 한 경우에는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도 그 감가상각비 외에 재비용으로 포함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나라의 보유 차량이 다음 현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차, 소형 승용차, 중대형 승용차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취득원가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우리가 이 규정 대상 차량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이제 소형 승용차하고 중대형 승용차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좀 더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적용 대상 차량에서 경차 뺀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임직원 전용 가입 여부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임직원 전용이기 때문에 임직원 전용이 아니라면 이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로 들어가 보시면은 감가상각비하고 업무 사용 외 비용, 입금불산 세무조정인데요. 여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적용 대상 차량 중 소형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산된 내용
전부 다 송금 불산입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준대형 승용차에 대해서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표에서 보시면 준대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요. 어차피 2017년 3월 1일 날 취득했고요. 취득원가 5,200만 원, 감가상각비 5년 정액법 상각하면 감가상각비 바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관련 비용 외 것들 보시면 560만 원 있고요. 운행 기록부를 별도로 보여두기 어려워서 그냥 업무 사용 비율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요. 감가상각비 5,200만 원, 취득원가 5,200만 원 곱하기 상각률 0.2, 그 다음 사업연도 전체 풀이어로 따진다고 했을 때 1,040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 재비용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60만 원 구해졌고요. 이제 4단계 가지고 입금 불산의 세무조정부터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감가상각비 부분하고 그 외 재비용 부분 둘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감가상각비 1,040만 원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거 85% 빼고 15%에 해당하는 금액 156만 원 송금 불산입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재비용에 해당하는 거 560만 원 중에서 업무 외적으로 쓴 거 15%에 해당하는 거 84만 원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 합치면 240만 원이 될 건데요. 이 금액을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회사는 손익계산서라든가 또는 원가 명세서에 전부 다 비용 계상을 했지만 이걸 부인을 시켜가지고 과세대상 소득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 상여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세무조정이라든가 소득처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240만 원만큼이 업무와 상관없이 나간 돈이기 때문에 이 차를 운행한 사람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조금 더 과세한다라고 정도,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정 보신다 그러면요.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한번 또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비 전체 금액 중에서 업무 외적으로 쓴 거를 부인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업무 사용 부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다시 우리 세법에서는 800만 원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을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 1,040만 원 중에서 업무 외적으로 쓴 거 156만 원 제하고 나면 업무적으로 쓴 게 884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세법상의 한도액 800만 원에 걸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한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하시고요. 그냥 차량 상각 부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제목을 붙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한도 초과액 840만 원 하고요. 유보처분합니다. 소득처분이 앞에는 상해처분이었지만 이건 유보처분입니다. 유보처분 됐다라는 것은 영원히 송금 인정 안 된다가 아니라 언젠간 그 요건을 충족하면 반대로 송금에 산입해주되 올해만 이 금액만큼 비용에서 부인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금액은요.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사업년부터 당장에 그 감가상각비가 업무 외적으로 쓴 거 빼고 업무 사용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미달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부인됐던 금액들을 추가적으로 송금 추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또 만약에 후속 사업년도에 이런 감가상각비 중에서 업무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쭉 나오는데 7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우리가 봤던 한도액 8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50만 원만큼이 한도보다 적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앞서 살펴봤던 상각부인액 그 추가 금액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84만 원과 5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송금 산입시켜줍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송금 추인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언제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사후 관리를 하면서 한도액 800만 원보다 미달할 경우에 우리가 잊지 말고 둘 중 작은 금액을 보시는 것처럼 송금 산입하시고 정기 상각 부인액 50만 원 송금 산입 마이너스 부 처분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실무자들이 사후 관리할 때요. 항상 좀 잘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세무조정하시기 전에 전년도 거 또는 그 이전 연도 거 세무조정 사항들을 검토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